여러분은 포심 페스티벌, 흔히 직구라고 표현하는 페스티벌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현대 MLB는 정말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과거보다 못해진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선수들의 타격 기술, 빠른 공을 던지는 기술, 그리고 변화구를 구사하는 능력 등등 세세한 것부터 큰 그림까지 야구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구의 전부라고 불렸던 포심 페스티벌의 가치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평가받고 있죠. 오늘은 달라진 위상의 포심 페스티벌을 과거와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 포심 페스티벌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담담한 팩트부터 접근을 해보면 포심은 야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야구에서의 포심의 가치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사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MLB의 포심 페스티벌 구사율은 44% 정도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포심의 비율은 36.2%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7에서 8포인트가량이 떨어진 수치죠. 포심 페스티벌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바야흐로 포심의 시대가 끝났음을 천명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엔 어떨까요? 네, 그 말이 사실이 되었고 계속해서 줄어들더니 24년에는 31.8%의 구사율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의 포심 페스티벌 구사율을 보였습니다. 25년은 소폭 반등하여 32.1%가 구사되기도 했지만 역시 31%의 부근입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정말 낮아진 구사율입니다. 실제로 이대로 간다면 포심의 구사율이 20%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보면 그 말이 과대포장된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구사율이 나락까지 갔을까요? 당연하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구의 기본인 포심은 어느새 타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팬그래프의 피치밸류에 따르면 2015년을 기점으로 보면 2023년까지 모두 상당한 음수를 보일 만큼 가치가 바닥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형 페스티벌의 일종인 커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구 구종 중 항상 가장 좋은 지표로 보이는 슬라이더와 비교해보면 포심의 가치는 그냥 몹쓸모에 보이기까지 하죠. 솔직한 말로 지표로 보면 포심은 이미 사당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표입니다. 당연히 투수들은 포심을 많이 던져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현대 MLB에서의 포심은 더 이상 야구의 근간이자 야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심을 버려 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포심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사용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포심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포심의 방법론적인 분석, 거기에 과학적인 분석까지 현대 야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 포심을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심은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진 방향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하겠지만 포심 체급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포심이 너무 잘 맞아? 그럼 더 빠르게 던지면 되잖아 의 관점으로다가 포심을 더욱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냅니다. 2015년 포심 페스티벌의 리그 평균 구속은 92.5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리그 평균 구속은 94.4마일, 2마일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포심의 가치는 올랐습니다. 2023년 마이너스 263의 가치였던 포심이 2024년엔 137로 올랐고 2025년엔 116을 기록했습니다. 9년 연속 음수를 띄었던 밸류가 2년 연속 양수로 변환된 순간이죠. 실제로 장타율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진 수치를 보였는데요. 2022년에 0.430, 23년엔 0.456까지 치솟았던 포심 장타율이 2024년 0.412로 감소하고 2025년도 0.421로 24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의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포심의 가치가 오르는 데 있어서 구속이 전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과학적 분석 장비들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포심의 개인 맞춤화 시스템 발전.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다뤘던 적이 있는 낮은 팔각과 하이든 구사의 효율성 부각 역시 이런 부분의 한 종류입니다. 실제로 MLB는 역대 가장 낮은 평균 팔각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투수들의 팔각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 패스트볼을 구사하고 있죠. 과거엔 공을 낮게 던져라가 이제는 포심은 높게 던져라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일단 단순히 팔각도를 낮추고 하이든을 찔러 넣는 데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투수들은 개개인에 맞게 포심의 주 타겟존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마나가 쇼타의 92마일 패스트볼의 성공은 그런 분석 시스템의 도움이 컸습니다. 2023년 사이영 당시의 게리콜도 포심의 주 타겟 변경도 큰 도움이 되었었고 2024년 사이영 주인공 크리셀 역시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을 보조 타겟으로 확실히 무기화시키고 개인 첫 사이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들뿐 아니라 베테랑, 유망주 할 것 없이 투수들은 전부 포심 페스티벌의 구사율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갈고 닦고 있는 게 현재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회전수를 올리고 구속을 더 높여라 같은 디테일을 떨어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말고 실제로 내 공이 어디로 향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내 포심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말이죠. 닉 피베타가 93.7마일의 평균보다 낮은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된 이유도 포심의 개인 맞춤화가 확실히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서번트 기록을 보면 그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피칭 런밸류를 보면 2025년 탑 20위권에 가장 가치 있었던 구종은 역시
포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구종이 가장 런밸류가 높은 이상 현상이죠. 물론 서번트의 런밸류는 많이 던질수록 런밸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에 포심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2025년에는 확실히 더 늘었습니다. 10개 보면 2023년에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고 2019년을 보더라도 20위권에 포심이 빽빽하지 않았습니다. 네, 2025년은 다시 찾아온 포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포심의 가치가 급부성한 시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포심의 가치를 지닌 투수들은 당연하게도 리그 정상급 투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포심의 사용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포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타자들은 더 어려워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구속만 빠른 시대가 아니라 그 빠른 구속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효과적인지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모로 MLB 타자들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딱히 더 확대 해석해서 지레 겁먹고 더 어렵게 바라볼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타자들에게 포심 페스티벌 대응은 언제나 가장 1순위의 가치였고 야구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타격의 제1투식은 페스티벌에 늦지 마라 이니까요. 쉽게 생각해서 타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더 발전한 투수들의 포심 페스티벌을 어떻게 때려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발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페스티벌의 사용량이 떨어졌음에도 타자 포텐셜을 보는데 그리고 타자의 컨디션을 보는데 1번 확인 항목은 페스티벌 타격 수치이죠. 50%에서 4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낮아졌지만 역시나 포심은 야구의 근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2025년 흥미로웠던 점은 투수들의 피칭 형태가 정말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타렉 스쿠블, 라인 넬슨, 닉 피베타, 헌터 브라운 같이 높은 각도에서 하이 페스티벌을 찔러 들어오는 게 정말 매력적인 투수들도 있었고 크리스 셀, 디그롬, 폴스킨스, 헌터 그린 같이 낮은 각도에서 하이 페스티벌로 찔러 들어오는 게 정말 매력적인 투수들도 있었죠. 올해는 정말 유독 멋진 포심 투수들이 많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공통점이 있죠. 하이 페스티벌. 하이 페스티벌 시대가 된 지는 꽤 오래 흐른 것 같지만 지금의 하이 페스티벌은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높게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높게 던지되 어떻게 높게 던져야 더 효과적인지까지 따지고 피칭의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2026년에도 이런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투수들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페스티벌을 던지는 방법을 찾아올 것이고 타자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모색할 테죠. 포심의 비중은 분명 줄었습니다. 직구 하나도 안 던지네 같은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현대 야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어진 비중 속에서도 더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포심 페스티벌입니다. 역시 야구는 직구고 이건 어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